지금 쿠팡이나 뭐 이마트 이런데 배송 물류센터의 풍경, 지금의 풍경이 너무 궁금해요. 이제 사람들은 쿠팡 대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출 오르는 것보다 불안감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가 경제나 아니면 산업 전반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라이브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 코로나19를 가지고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이제 상황이 아직까지는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는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좀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돌 때 각 산업이나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이런 차원에서 네. 좀 이런 얘기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미래를 보는 방송이잖아요. 네, 취지가 그렇죠. 노답 퓨처인데 답이 없지만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제 노답 퓨처인데 이런 경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행성 전염병이 점점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 또 사스가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대면 접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힌트? 단초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머리에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이 주제로 하게 됐고요. 네. 네. 근데 우선은 이제 그런 짤들 있잖아요. 코로나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해서 6칸짜리 만화 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달이 떠도 핸드폰을 뭐 온라인 보고 세계에만 있다가 들어가 있으면 네. 자가격리가 되는 거죠. 네,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이제 잠들어요. 네, 그런 6컷짜리 짤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웃긴 만화긴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너의 일상을 할 수 있다면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둘 다 있을 때 지금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온라인의 행위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트에서도 살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뉴스에 나온 거로는 뭐 쿠팡이나 배민 같은 그런 구매하는 플랫폼들은 거의 뭐 물량이 동날 정도로 그렇죠. 인기를 쿠팡 끌고 같은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는 이제 저도 쿠팡에 친구들이 많은데 연락이 안 되고 진짜 미친 듯이 바쁘대요. 그러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제 뭐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경우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쿠팡에 대한 그 역대급 관심도 이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쿠팡이 가장 많이 인터넷 포털에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보다 거의 9배 이상의 트래픽 검색량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마트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자 이제 또 이제 뭐 신천지와 같은 그런 것과 관련된 데서 트래픽이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쿠팡의 존재는 알아도 평소에 쿠팡을 쓰는 걸 불편해하시던 층이 있어요. 그쵸, 예를 그쵸. 들면 노인분들이라던가. 40, 50대 저희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쿠팡을 선택하시고 계시다는 거고, 저는 이게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사실은 사용자 경험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쵸. 그게 뭔지는 알아도 내가 기꺼이 그걸 쓰지 않았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한 2, 3주 쓰게 됐을 때 편리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그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진짜 쿠팡 이후로 약간 커머스 산업의 지용도가 변할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세대분들 네. 사실 받아들이시지를 못하잖아요. 야채나 과일은 직접 내가 보고 사야지. 어떻게 이걸 그냥 네, 사냐. 뭐 쓰레기 나오는데 네. 좀 이래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분명히 막상 써보니까 너무 편리했을 것 같아요. 편리한 것도 있고 불편하신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 쿠팡이건 배민이건 첫 번째로 이걸 쓰게 하는데 굉장히 큰 마케팅 비용을 드립니다. 배민 같은데 첫 번째 구매하시는 고객한테 굉장히 비싼 쿠폰을 줘요. 그쵸. 뭐 1,000원, 2,000원짜리 쿠폰을 주고 왜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현금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왜 하는가? 저 명확한 통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구매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재구매를 하는 비율
그렇죠.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매를 하게 하는 이 경험의 문턱만 넣으면 그 다음엔 아예 우리 고객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 첫 구매를 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자면 의식주와 관련해서 그 면대면 접촉을 없애주는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저렴한 고객 획득 비용으로 네네네. 네, 지금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와 쿠팡은 좋겠네.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고객들도 되게 많이 오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쿠팡 로켓프레시 모든 상품 품절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2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신선식품이 모두 품절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쿠팡이라는 채널도 생각해보면 뭐 무한대 그런 공급처가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딸기를 팔아. 그러면 딸기가 무한대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재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주문이 폭증하다 보니까 그 주문량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번 늘어서 계속 늘어나는 걸까?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 또 해소가 되면 줄어드는 유저일까? 이거를 판단하고 이 공급량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냥 우리는 앱이나 웹페이지를 보고 있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헤비한 물류 시스템이 숨겨져 있고 그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도 이 물량을 지금 대지를 못해가지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고 또 소비자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쿠팡 모바일이나 웹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물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로켓 배송이나 뭐 이렇게 로켓아웃, 로켓 프레시 이런 것들은 차마다 운송할 수 있는 그 물량이 그렇죠, 정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있는데도 먼저 내보내야 될 것들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냥 품절을 걸어놓는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를 하시는 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시간도 되게 많이 지연되고 있고 배달 퀄리티도 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물건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집 앞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 양은 갑자기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서버의 용량은 뭐 우리 뭐 아마존 AWS 같은 것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일레스틱하다고 하죠. 탄력성. 네, 탄력성이 있는데 사람은 탄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근데 치킨 먹으면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예. 정말 치킨을 시켜볼 거예요. 네, 치킨을 시키는데 지금 배민으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같이 내려가가지고 배달하시는 분하고 잠깐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싫어하시겠지만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배달원 분들하고도 대면 접촉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완전히 온라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주문할 때 코멘트에 그냥 문 앞에 놓고 그냥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민 라이더 분들 힘든 건 없을지도 이따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배민 앱인데 요즘 이제 배민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번쩍 배달이 있거든요. 근데 번쩍 배달이 과연 번쩍이 될 것인가 이 시국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역삼동에서 주문할 수 있는 번쩍 배달을 봤더니 깐부 치킨이 있거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18에서 28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배달 TV 빵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별점 여기 2.8. 별점 2.8 굉장히 위험한. 실제로는 엄청나게 빨리 왔어요. 제가 여기 딱 도착한 게 9시 10분인데 아까 배송 시작한 게 51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픽업해서 온 것까지 하면은 19분 만에 왔으니까 정말 번쩍 왔네요. 제가 지금 라이더님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몇 가지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배송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한 200건, 300건 정도가 적체가 되고 있대요. 전체 어떤 한 구역에서 배송 물건이 평소보다 한 2, 300개가 더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딜레이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얼마나 이게 딜레이 될지 모르는 정도 수준까지 많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평소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걸 가늠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먹방은 아니지만 제가 주문한 거 골뱅이. 네. 이거 전형적인 먹방 유튜버 각이잖아 이거. 네. 순살 치킨.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배민 라이더님한테 여쭤본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으로 이런 물건을 받는 걸 좀 꺼려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불편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예 주문 메시지에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 직접 사람이 나와가지고 받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 이거 놓는 건데 뭐 좀 위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식을 수도 있고 누가 뭐 심지어 가져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서도 놓고 가달라, 뭐 배를 눌러달라거나 뭐 아니면 나한테 뭐 전화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배달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주문 배송, 뭐 쿠팡 같은 쿠팡맨이나 배민 라이더들의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어떻게 물건을 픽업해가지고 전달하는가의 방식도 좀 바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쿠팡이나 뭐 이마트 이런데 배송 물류센터의 지금의 풍경이 너무 궁금해요. 제가 만약에 쿠팡의 김범석이다 이러면은 이게 배송이 뭐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사람들은 쿠팡 대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매출 오르는 것보다 불안감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전쟁터겠죠. 대형 물류센터에 한 명이라도 이게 확진자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금 그 폐쇄거든요. 와, 그건 진짜 생각만 해도 무서운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자가 나오면 안 되면서 이 물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돼. 그게 아니면은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정말 손에 쥔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정말 종이 한 장을 딛고서 지금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배민 라이더 분들 중에 배송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확진자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배민을 쓰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게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한데 지금 모든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인간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타다 사태와 관련해서 타다편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분들이 이제 택시기사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 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암묵적으로 시장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하는 차, 그러니까 사람의 인게이지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의 약한 고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배민의 서버가 다운될 일은 없는데 배민의 배송하는 배민 라이더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산업에서 아까 오프라인이 다 온라인으로 간다. 근데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온라인이 다 사람이 배제된 어떤 기계에 뭐 예를 들면 배송도 그래서 지금 배송 로봇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드론 배송을 뭐 아마존도 실험하고 있고 심지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물류나 모빌리티도 다 기계 영역으로 빠르게 넘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에 이 디지털화라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인간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들이 되게 빠르게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라진 인간의 직업은 어떻게 복구를 할 거냐.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줘야 될 거냐, 아니면 사회가 이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정말 상시적으로 이런 전염성이 높은 질환이 계속 튀어나오는 미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 나은 삶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